안녕하세요. 허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매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박 여사라는 분이 오셨어요. 올해 66살이신데 참 성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저는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매번 받을 때마다 듣는 말이 똑같더라고요. 정상입니다. 이 말뿐이었어요. 박 여사의 표정을 보니까 뭔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결과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박 여사가 말씀하시길 그냥 집에 가져와서 서랍에 넣어뒀어요. 정상이라니까 별일 없겠거니 했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하고 끝내면 정말 아까운 일이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건강검진을 1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죠. 사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의사가 말해주는 대로 듣고 나오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건 정말 아깝게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는데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검진을 받고 나서 결과지만 받아들고 그냥 집에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결과 설명도 제대로 안 듣고 그냥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왜 문제냐면 건강검진이라는 건 단순히 현재 상태만 확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몸의 변화를 추적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지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받기만 하고 끝내면 이런 소중한 정보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박 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3년 동안 성실하게 검진을 받으셨지만 정작 본인 몸의 변화는 전혀 모르고 계셨거든요. 검진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정말 건강을 바꿀 수 있는 핵심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건강검진 100% 활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검진을 받기 전에 미리 주치의와 상담을 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몸 상태가 다르고 가족력도 다르고 복용하고 있는 약도 다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검진 항목으로 검사를 받으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가 있으시다면 일반적인 검진 항목 외에도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또 평소에 어떤 증상을 느끼고 계시는지,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에 따라서도 검진 내용이 달라져야 하거든요. 박 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력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머니께서 당뇨를 앓으셨고 본인도 평소에 목이 자주 마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냥 기본 검진만 받으셨던 거죠. 주치의와 미리 상담을 했다면 당뇨 관련 검사를 좀 더 자세히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검진 항목을 확인하고 추가 검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 검진도 물론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꼭 추가해야 할 검사들이 있거든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골밀도 검사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기본 검진에는 이런 검사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갑상선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중년 이후에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기본 검진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폐 CT 같은 경우도 흡연을 하시는 분이나 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되시는 분들은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런 추가 검사들은 병원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당일에 가서야 추가 비용이 든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시거든요. 박 여사도 저와 상담한 후에 골밀도 검사와 갑상선 검사를 추가로 받으셨어요. 놓치기 쉬운 검사일수록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단계는 결과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의사가 정상입니다라고 하면 그냥 안심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결과지에는 훨씬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수치만 보고 넘기면 안 돼요. 허용 범위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변화의 방향이에요.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해보다 올라갔다면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거죠. 박 여사의 경우가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어서 지금까지 아무도 문제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5년간의 결과지를 쭉 비교해 보니까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를 놓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단계는 결과를 받은 후에 생활 습관에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도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검진은 받았지만 생활은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박 여사도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를 확인한 후에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당뇨 전 단계였던 상태에서 완전히 회복되셨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치의 상담으로 검진 항목을 맞춤 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추가 검사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결과지를 꼼꼼히 분석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생활 습관 변화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건강검진을 정말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단순히 검사만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박 여사도 이런 방법을 알고 나서는 건강검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그냥 의무적으로 받는 검사라고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래요. 건강검진은 의무가 아니라 무기예요. 제대로만 활용하시면 미래의 질병을 예방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건 수많은 분들이 결과지만 챙기고 행동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건강검진의 진짜 가치는 검사를 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동을 바꾸는 데 있거든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검진은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검사를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도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오히려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거죠. 박 여사가 좋은 예시예요. 검진 결과를 보고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몸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거든요. 단순히 수치만 좋아진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는 꼭 기억해 주세요. 검사를 받는 것만으로는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오늘 건강검진 100%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어요. 추치의와 사전 상담하기, 추가 검사 준비하기, 결과지 꼼꼼히 분석하기, 그리고 생활 습관에 반영하기까지. 이 네 단계만 제대로 따라하셔도 건강검진의 효과를 몇 배로 높일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건강검진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년 받는 검진이 쌓여가면서 내 몸의 변화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지는 꼭 보관해 두시고 이전 결과와 비교해 보시는 게 좋아요. 박 여사처럼 성실하게 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는 받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대로 활용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지킬 수 있는 거니까요. 다음 편에서는 2025년 의료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바뀌는 제도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병원 이용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